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맨날 너무 야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을 좀 많이 못해서 이제 올라가는 영상이 좀 적긴 한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성실하게 저희 이제 코인 관련된 이야기와 또 부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꾸준히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제 그 단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 크게 이제 3만 1000불까지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에 비해서 이제 3만 1000불에서 이제 지금 3만 4천, 3만 5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6월 한 달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상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간 조정이 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6월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라고 좀 했었잖아요. 근데 뭐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에 있고요. 사실 이런 상태가 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지치고 이제 코인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요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그 가격 조정 뒤에 오는 기간 조정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는 시기긴 한데 저도 이 업계에 이제 4년, 5년 있다 보니까 지난번 반감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이제 이거는 3만 불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수치 자체가 너무 낯설고 너무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3만 불이 아니라 뭐 3천 불, 4천 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간 그때도 뭐 예전에 이제 2018년도로 생각해 보면은 750만 원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이제 300만 원까지 350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버티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버티시다가 근데 저는 이 기간이 지금 사실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이 여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더 하방을 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하방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가격 탄력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굉장히 좀 약간 좀 강한 지지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기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잘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뭐 그게 뭐 그런 그 예측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숏이랑 롱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30일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숏이랑 롱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숏을 더 많이 쳐. 숏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편하신 게 뭐냐면 숏이라는 거는 하락했을 때 이제 이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나중에 올랐을 때 메리트가 된다라는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숏 포지션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결정적 숏포션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하락을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은 투심이 굉장히 많이 얼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심이 얼어있다 보니까 이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단기 하락이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다가 제가 이제 또 그날도 어제도 너무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찍고 올라오긴 했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런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되어 있질 않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숏이 더 늘었잖아요. 오늘 더 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실 때
매수를 특히 하시는 롱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숏이 얼만큼 정리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때가 그거예요. 이제 검은 수요일 저희 그때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숏이 늘어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걸 먹으려고 숏이 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숏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숏을 쳐야지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제 숏 뚝배기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심이 굉장히 얼어 있는 상태여서 숏 포지션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좀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지금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아무튼 뭐 이렇게 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숏 포지션 하신 분들이 정리를 하겠죠. 근데 늘 보면은 이제 그 숏 포지션, 그러니까 그 하락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한데 앨런도 긴축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앨런 그 의장 같은 거, 의장이 아니죠. 이제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자꾸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원래 지금 파월 그 의장이, 그 FRB 의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절하는 건 연준에서 하는 거여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왜 이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숏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그 뉴스 기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악재니까 이제 숏을 많이 담아야지 이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이게 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기사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고 숏 포지션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생겨서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과관계가 뭐가 앞이냐 뒤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웃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한번 컨트롤 해보는 게, 잘 보고 어떤 게 이제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급락 원인은 FBI가 해커 지갑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지금 뉴스를 더 봐야 되는데 그 아마 프라이빗 키를 그러니까 푼 게 아니고요. 아마 프라이빗 키를 어디 저장돼 있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그 프라이빗 키를 찾은 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있으니까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그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프라이빗 키가 풀렸다. 이걸 막 진짜 연산해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있는 무언가를 풀어서 그 프라이빗 키를 찾은 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월렛 같은 거 갖고 계시면은 그 메모닉 같은 거 다 어디 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열려가지고 저는 이게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그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뷰는 그렇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또 폭락하나 불길한 조짐 전문가들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국내 특히 전문가가 누군지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이게 장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좀 비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장이 올라오면 진짜 갑자기 너도 나도 다 전문가가 됩니다. 무슨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다 비트코인 전문가세요. 다 알고 막 다 갑자기 전문가야.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그분들이 도대체 얼만큼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길한 조짐, 아니 이분들이 불길한 조짐이면은 그 뭐야 갑자기 상승했을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조금 내려간다고 이제 불길한 조짐 이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는 본인 몫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락이 있었을 때 그 하방 압력을 좀 더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투자하는데 혹은 트레이딩 하는데 좀 손실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괜히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보면은 작년 한국 비트코인 투자자 실현이 4천억 원, 세계 9위, 굉장히 훌륭하시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위 선양도 하셨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4조 원 이상을 이제 벌어들였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뭐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그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예전에 그 엔화가 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뭐 세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죽었긴 했는데 엄청나게 크립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이제 9위 정도 된다. 근데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크립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안 하다가 이제 불장이 됐을 때 많이들 접근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끝났다. 이제 뭔가 돈 못 번다. 여기 왜 아직도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 그 시장에서 버텼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부동산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돈을 버시는 분들은 사실 2016년도, 15년도, 14년도에 집 사면 바보라고 했을 때 집을 사셨던 분들이 계속 홀딩을 하신 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시적인 무슨 뭐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고 금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본인이 이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달러를 모든 사람들이 진짜 돈이다. 1달러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뭐 원효띠 같이 그러니까 마진으로 트레이딩하거나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좀 논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산으로서 나의 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환희에 찼을 때 당연히 저희가 같이 이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장이 안 좋고 굉장히 사람의 피를 말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조금씩 더 사 모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할 매수는 진짜 언제나 늘 옳습니다. 크립토에서의 분할 매수는 굉장히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으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큰 폭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지금 또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에서 많이 지치고 힘든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좀 믿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